장모님 사시는 동네가 너무 후져서 내 외제차 긁힐까봐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외동딸의 집을 팔아버린 사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사연을 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올해 69살입니다. 20년 동안 운영하던 동네 슈퍼마켓을 정리하고 지금은 작은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평생 모은 재산으로 외동딸 지은이에게 아파트를 사주었어요.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딸이 사는 서울의 아파트를 사주었죠. 엄마, 이런 큰 선물을 주시다니. 딸이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받던 날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10년 전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보,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해요.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슈퍼마켓 운영이 많이 힘들어졌지만 지은이를 위해 그래도 버텼어요. 남편이 떠나고도 5년을 더 일했던 건 순전히 딸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엄마, 남편의 장례식 때 딸이 울면서 했던 말입니다. 지은이는 대기업에서 바쁜 생활을 하며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어요. 엄마, 지금 회의 중이라서. 엄마, 오늘은 야근이라. 전화할 때마다 바쁘다는 말뿐이었죠. 사위는 외제차 딜러를 하고 손주들은 초등학생들이에요. 할머니, 용돈 감사합니다. 매달 손주들에게 용돈을 보내면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가게 할 때는 현금으로 주었는데 이제는 자동이체로 각각 1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20년 동안 모은 돈의 대부분으로 딸의 아파트를 샀어요. 12억이나 하는 큰 금액이었지만 딸 가족이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꺼이 보태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결혼하면 좋은 집 한 채는 마련해 주자. 남편과 늘 하던 약속을 지킨 셈이죠. 슈퍼마켓을 정리하고 작은 편의점으로 바꾸었어요. 이제는 편의점 뒷방에서 지내면서도 후회는 없었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하늘은 좁았지만 그래도 딸과 손주들이 좋은 곳에서 산다고 생각하니 마음은 넓었습니다. 호순 씨, 딸한테 다 주고 그런 곳에서 사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자식들은 그렇게 무심하기도 하지. 이웃들은 걱정스러운 말을 했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남편과 함께 꿈꾸던 일을 이뤘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가게 문을 열기 전 동네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루를 시작했고 가끔 마주치는 옛 단골들과 인사를 나누었어요. 호순 씨,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이고, 슈퍼가 편의점으로 바뀌니까 편하네요. 그럴 때마다 2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사위가 저를 꺼리기 시작한 것은 1년 전부터였어요. 사위는 SNS에서 유명한 럭셔리 카 딜러예요. 외제차 소개를 SNS에 올리고 판매하는 일을 했는데 팔로워가 10만 명이나 되었어요. 처음에는 주차장에 세워둔 외제차 하나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사위는 매일 그 차를 닫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더 비싼 차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죠. 새 차가 들어올 때마다 딸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앞 도로에서 영상을 찍었어요. 이게 다 계약 성사된 거예요. 사위는 이렇게 말하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제가 사준 아파트를 배경으로 매일 차 소개 영상을 찍어 올렸어요. 고급차 앞에서, 아파트 입구에서, 주차장에서. 팔로워들이 늘어날수록 사위는 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위가 대견하기도 했고 딸이 좋은 남편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위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SNS 팔로워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어요. 처음엔 1000명도 안 되었던 팔로워가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더니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사위는 이제 자신을 럭셔리 라이프 전문가라고 소개했어요. 완벽해야 해요. 사위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하루 종일 영상 촬영과 편집에 몰두했어요. 점점 저를 꺼리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촬영이 있다며 방문 날짜를 바꾸자고 했어요. 그러다 고객 미팅이 있다며 만남을 미루었어요. 나중에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중요한 계약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늘어갔어요. 딸도 바쁘다는 핑계로 제 연락을 피했어요. 전에는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편의점에 놀러 오곤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어요. 서운했지만 젊은 사람들의 바쁜 생활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들이 보고 싶어 전화를 했어요. 딸은 아이들 학원 데려다주고 회사 갔다고 했고 집에 있는 사위와 통화가 되었어요. 그날 저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두었거든요. 콩나물 무침과 오이지, 그리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부침개를. 김서방, 내가 오늘 애들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 놨는데 혹시 와서 좀 가져갈 수 있니? 사위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고객 미팅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시간이 좀 빠듯해서. 아, 그래? 그럼 내일 내가 직접 가져다 줄게. 그게 내일도 촬영이 있어서요. 주말에 지은이랑 같이 들를게요. 그때 가져갈게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따라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손주들 생각을 하니 그냥 갖다 주고 싶더라고요. 약을 먹고 쉬고 있는데 문득 지은이네 좀 들렸다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들 얼굴 보고 싶기도 하고 반찬도 갖다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았지만 짐을 꾸려서 버스를 탔어요. 가는 길에도 그냥 내일 가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손주들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갔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향하는데 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위였어요. 고객 미팅이 있다던 사위가 놀이터 근처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반가워서 부르려는데 통화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인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위의 말이 귀에 들렸어요. 아니, 오늘도 장모님한테 전화 왔어. 반찬을 갖다 준다잖아. 글쎄, 내가 어떻게 가냐고. 장모님 사시는 동네가 너무 후져서 가고 싶지도 않고, 게다가 길이 좁아서 내 외제차 긁힐까봐 장모님 편의점은 절대 안 간다니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계속해서 들리는 사위의 말. 장모도 참 꼬치꼬치 물어보고, 그러니까 나도 좀 귀찮아. 애들 밥 챙겨줘야 한다느니, 청소 자주 해야 한다느니, 별소리를 다 해. 딸이 아니었으면 애초에 안 만났을 거야. 가끔 반찬 싸들고 오는 것도 이제 지겹다니까. 그때 사위가 고개를 돌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사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순간 담배를 떨어뜨렸고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들고 있던 반찬 봉지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그게 제가 방금. 사위는 말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천히 몸을 돌려왔던 길로 되돌아갔어요. 사위가 뒤에서 어머님 하고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만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해도 꾹 참았어요. 어떤 감정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화가 났다기보다는 허전했어요. 아니, 허탈했다고 해야 할까요? 평생을 바쳐 키운 딸을 위해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어요. 편의점에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문을 열지 못했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했어요. 그날들은 사위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장모님 사시는 동네가 너무 후져서 내 외제차 긁힐까봐 그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옆하게 부동산 주인인 정미경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호순 씨 괜찮아요. 가게 문 안 열어서 걱정했어요. 정미경은 저와 나이가 비슷해서 가끔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친구예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정미경은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그래서 딸한테는 이 일 얘기했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사위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아서. 호순 씨, 사위가 호순 씨 얼굴에 먹칠한 거잖아요. 그런데 호순 씨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한숨만 내쉬었어요. 정미경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호순 씨 하나 물어볼게요. 그 아파트 지금 누구 명의로 되어 있어요? 4명이요. 아직 호순 씨 명의네요. 그러면 딸이나 사위한테 증여하지 않은 거죠? 네, 아직은. 그럼 결정 났네요. 그 집 팝시다. 네. 무슨 소리예요? 호순 씨, 내가 부동산 20년 했어요. 요즘 집값 올랐어요. 호순 씨 아파트는 역세권이라 더 값이 나갈 거예요. 팔아서 호순 씨가 살 곳 하나 사고 남은 돈은 노후 준비하세요. 딸이랑 사위한테 다 퍼주고. 그런 대접 받을 필요 없어요. 정미경의 말에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사위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최근 몇 달간 딸의 변한 태도도 생각났어요. 정말 그동안 딸과 사위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 제 모습은 어떤가요? 편의점 뒷방에서 외롭게 살고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정미경에게 전화했어요. 정미경 씨, 집 팔기로 했어요. 정미경은 바로 움직였어요. 부동산 중개사니까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거든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시세를 알아보고 매물로 올렸어요. 놀랍게도 이틀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새 아파트를 짓는 근처 재개발 지역에 살던 분이었어요. 계약금도 바로 입금되었고 계약서도 작성했어요. 딸에게는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딸이 먼저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아파서 전화 안 받아? 걱정했잖아. 아니, 괜찮아. 그냥 좀 바빴어.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던데. 너무 무리하지 마. 편의점도 좀 일찍 닫고. 그래. 알았어. 근데 지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가 집 팔았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무슨 소리예요? 어떤 집이요? 너희 사는 아파트. 엄마, 농담이죠?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건 엄마 명의로 된 집이야. 엄마가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엄마, 우리가 어디 살아요? 애들 학교는? 영호 일은?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때 딸의 목소리 뒤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장모님이야? 딸이 사위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집 팔았대. 순간 전화기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이내 사위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갑자기 집을 파실 수가 있어요? 왜 못 팔아? 내 집인데.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애들 학교도 있고, 제 일도 있고, 그럼 어떡하니? 벌써 계약금도 받았어. 한 달 안에 이사 나가거라.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주변에 전세도 비싸고, 모르겠어. 너 외제차 팔면 되잖아. 그거 팔면 전세금 나오지 않을까? 어머니,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홀가분했어요.
억울하게 느껴졌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딸과 사위가 편의점으로 찾아왔어요. 딸은 울먹이며 들어왔고 사위는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엄마, 제발 집 팔지 마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미안하지만 이미 계약했어. 계약금도 받았고 왜 이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갑자기 왜? 그때 사위가 끼어들었어요. 혹시 어머니 그날 놀이터에서 딸이 사위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놀이터? 사위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딸에게 말했어요. 며칠 전에 너희 집에 반찬 갖다 주려고 갔었어. 아파트 놀이터에서 네 남편 만났는데 그리고 그날 들었던 사위의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사위는 고개를 푹 숙였고요. 영우,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게 나도 모르게 친구한테 농담처럼 한 말인데 농담. 어떻게 그런 말을 농담이라고 할 수 있어? 엄마가 우리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딸은 사위에게 화를 냈고 사위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결국 사위는 먼저 나가버렸고 딸만 남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영호가 그런 말을 했다니 저도 몰랐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집을 파시면 지은아, 이 일이 있기 전부터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내가 편의점 뒷방에서 혼자 살 때 너희는 얼마나 자주 찾아왔니? 사위는 내 편의점에 몇 번이나 왔었어? 또 너는 얼마나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았는지. 딸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눈물만 뚝뚝 흘렸죠. 지은아, 미안하지만 엄마 결정은 바뀌지 않아. 한 달 안에 이사 준비해. 딸은 결국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딸과 사위는 번갈아 찾아왔어요. 이모저모로 회유도 하고 사정도 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어요. 이미 계약금도 받았고 매수자와의 약속도 있었으니까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이미 결정을 내린 뒤였어요. 집을 판 돈으로 저는 경기도에 2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샀어요. 나머지 돈은 은행에 예금해서 이자로 생활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죠. 정미경의 도움으로 편의점도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요. 이제 제 인생을 살 차례였으니까요. 아파트 매도 소식이 전해지고 한 달 후 딸과 사위는 서울 외곽 지역 반지하 월세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사위의 SNS 활동은 초반엔 반지하 월세집을 숨기고 여전히 잘 사는 척했지만 외곽 지역 빌라촌과 어울리지 않는 사위의 외제차 때문에 주민들에게 들통이 났고 결국 사위의 SNS 활동은 망가졌어요. 다른 회사에서 거짓말쟁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결국 사표를 냈다고 해요. 사위는 계속해서 저를 원망했다고 들었어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장모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했대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어서야 딸이 진짜 남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딸은 먼저 이혼을 선언했고 사위는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저는 새 아파트에 이사한 후 집 가까운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등록했어요.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고 복지관에서는 요가도 배웠어요. 처음으로 제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어느 날 딸이 제 새 집을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맑아 보였어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응, 난 잘 지내. 너는? 저도 나름대로요. 야시장에 작은 꼬치집 차렸어요.
아직은 힘들지만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어요. 꼬치집. 네. 야시장에서 꼬치 장사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몰랐던 일이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화려한 옷차림이나 화장은 사라지고 소박하고 수수한 모습이었죠. 손톱에 매니큐어도 없었고 비싼 가방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손주들은 잘 있니? 네. 잘 있어요. 학교도 옮겼는데 적응 잘하고 있어요. 사실 아이들이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엄마, 기회 되면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장사하는 동안에요. 딸의 부탁에 마음이 조금 흔들렸어요.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했어요. 지은아, 조금만 더 기다려 줄래? 엄마도 이제 막 새 생활에 적응하는 중이야. 네. 알겠어요. 이해해요. 딸은 몇 가지 집들이 선물을 놓고 갔어요.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것들이었죠. 딸이 집으로 돌아간 후 창문 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딸과 손주들을 보고 싶기도 했지만 아직은 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은 듯 했어요. 더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은 제 선택을 응원해 주었어요. 그들 중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있었거든요. 호순 씨, 잘했어요. 자식 욕심에 모든 걸 다 퍼주고 나중에 고생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요. 우리 나이에는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다 인생 다 가면 후회만 남아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의 결정이 그렇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가끔은 너무 가혹하게 했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요. 평생교육원에서 컴퓨터를 배운 것은 큰 변화였어요.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메일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제 나이에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루하루 배워가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 평생 장사 경험을 글로 적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메모장에 적기 시작했는데 복지관 선생님이 블로그를 만들어 보라고 하셨어요. 호순 씨, 경험이 정말 풍부하시네요. 이런 걸 블로그에 올리면 많은 분들이 도움받을 거예요.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망설였는데 용기를 내어 시작했어요. 호순이의 50년 장사 이야기라는 블로그를 만들었죠. 처음에는 방문자가 거의 없었지만 매일 꾸준히 글을 쓰다 보니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손님 응대의 비결, 재고 관리하는 방법 같은 글들을 올렸어요. 50년 동안 장사하면서 얻은 노하우와 경험들이었죠. 사람들이 댓글로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니 더 열심히 쓰게 되었어요. 어느 날 블로그를 보고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생이 막 새로운 시작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인데 방송에 나가도 괜찮을까요? 호수님의 경험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꼭 좀 나와주세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너무 떨렸어요. 하지만 평생 장사하면서 만난 사람들 생각하며 편안하게 이야기했더니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어요. 호순 씨, 50년 장사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사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니까요. 손님도 사람, 나도 사람,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있으면 장사는 저절로 잘 됩니다. 방송이 나간 후 블로그 방문자가 급증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의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조언을 구하셨어요. 그러다 복지관에서 중년을 위한 인생 이모작 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안받았어요. 호순 씨가 강사로 나서면 어떨까요?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강사야 하고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했어요. 저보다 어린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는데 제 경험담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어가셨어요. 호순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찾아볼게요. 평생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다른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어요. 손주들은 많이 컸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1학년이 된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여기 살아요. 손주들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딸은 조금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엄마, 애들이 할머니랑 자고 가도 될까요? 내일 야시장 장사가 좀 늦게 끝나서요. 그래, 그러렴. 할머니가 오랜만에 맛있는 거 해줄게. 손주들과 함께 보낸 그날 밤은 정말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손주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이 환해졌고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손주들은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고 친구들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우리 옛날 집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여기는 우리 셋이 할머니 옆에서 잘 수 있잖아요. 손주들의 순수한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은 모르고 그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좋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날 밤 딸이 일을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이전과는 다른 활기가 느껴졌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오늘 장사 잘 마쳤어요. 힘들지 않니? 그런 일은 처음일 텐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들 응대하는 것도 어렵고, 재료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하셨던 말씀들이 많이 도움이 돼요. 내가 무슨 말을? 엄마가 항상 손님은 내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 명심하고 있어요. 덕분에 단골 손님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딸의 말에 놀랐어요. 제가 슈퍼마켓 할 때 늘 하던 말을 딸이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때는 별로 관심도 없어 보였는데 말이에요. 엄마, 사실 가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실 때 너무 바쁘다고 핑계대서 제대로 대접 못 해드린 것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장사하면서 보니까 엄마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엄마도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해서 미안해. 하지만 그게 너희에게도 엄마에게도 필요한 변화였던 것 같아. 네, 맞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영호도 너무 허세 부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엄마, 사실 영호랑 이혼했어요. 뭐라고? 언제? 영호가 고향 내려가고 석 달 뒤에요. 딸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딸의 가정이 깨졌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오히려 엄마 덕분에 영호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엄마처럼 단호하게 결정하지 못했던 거죠. 영호는 처음부터 저보다 자기 SNS 활동이 더 중요했어요. 돈 맛을 들이더니 사람이 변했던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 아빠인데. 네. 그건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아빠를 나쁘게 말하지 않아요. 영호도 고향에 내려가서 중고차 장사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아이들에게 연락도 오고 용돈도 보내주고 있어요. 딸의 말을 들으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그래도 아이들과 연락하고 있다니 다행이었죠. 엄마, 혹시 제가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와도 될까요? 엄마도 심심하실 것 같고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 그래, 그러렴. 나도 손주들 보고 싶었어. 그 후로 손주들은 주말마다 찾아왔고 딸도 종종 함께 왔어요. 시간이 흘러 제가 결정을 내린 지 3년이 지났어요. 처음 그 결정을 내릴 때는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결정이 저에게도 딸에게도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주었다고 생각해요. 딸은 이제 야시장에서 꽤 유명한 꼬치집 주인이 되었고 얼마 전에는 가게를 확장하기도 했어요. 손주들은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고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오는 시간을 행복해하죠. 저는 여전히 블로그 활동과 강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전 사위는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연락도 하고 용돈도 보냈지만 점점 횟수가 줄더니 이제는 거의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하지만 딸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혼자서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그때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영호의 허세에 눌려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제 인생을 찾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결정이 가장 필요한 결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정이 모두에게 상처를 줄까 걱정했는데 결국에는 모두를 더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써나가고 있어요. 70대의 나이에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한 삶을 살고 있어요.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저에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요. 집을 판 결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결정 덕분에 저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인생의 어려운 결정 앞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옳은 선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69세에 그 용기를 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